몽겨 이 옆에 있네. 여기가 무슨 동물의 왕국인겨. 몽겨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뭐 하는겨 아, 지금? 사람이니까 먹고 자고 싸고 하지. 왜 또 시비야? 왜? 아니 여기 있는 저 거울은 뭐 인테리어인겨? 거울 왜? 거울 안 보고 사는겨? 하고 있는 거지. 왜? 지금 우리 부장님이 당신 임신했다고 술 한 잔 쏘려. 지금 이렇게 쏘는 술만 51번째인겨 내가. 한 거 아닌가? 근데 내 배가 어때서? 진짜 뚱뚱해서 못 봐서 그래. 임신은 뭐 배분 혼자 하는겨. 뭔겨 지금. 뭐 이건 아닌겨. 아무래도 나랑 한번 같이 가야 되겠는겨. 어디가? 삼겹살 사진인가? 삼겹살로 인테리어 하는 소리가 하고 앉아있는겨 지금. 빨리 당신이 딱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겨. 빨리 고고싱. 어딘데? 따라오면 아는겨. 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참 연기가요. 무슨 연기? 저 맨날 연기가 점점 물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할수록 민망하네요. 그렇죠. 정말 부끄럽네요. 식은땀이 지근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네. 또 저희를 즐겁게 해주실 아주 소중한 두 분의 패널이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네. 우리 성금 씨. 네, 주말일나가 돼서 능력 발휘를 해가지고 남편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지만 남자가 없고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직장도 없는 투잡을 꿈꾸는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금 씨. 네. 제가 성금 씨 소개하는데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왜요? 모르겠어요. 성금 씨만 생각하면 그렇게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네, 자, 제가 그리고 그렇게 또 한 분 안쓰럽나요? 계십니다. 아니요. 자, 매주 여자를 위한 직업을 소개해 주신 네. 분이죠. 김현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직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혹시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 좋아하죠. 좋아하죠. 여름만 되면 저희 몸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같이 더운 날은 운동하기도 싫고 그냥 꿈쩍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은 운동을 해줘야지 건강도 유지가 되고 무더운 여름날도 잘 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다른 사람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들어본 것 많이 같은데요.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죠. 성금 씨 진짜 운동 좋아하세요? 저 운동 좋아합니다. 의외로 힘든데? 운동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길게 못해요. 어느 정도? 아주 단기로. 줄넘기에 한 번은 푹 빠져가지고 한 네. 3일을 줄넘기만 내리한 적이 있었고 3일 후에 끝. 끝이죠.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한 3일 등산 딱 했는데 3일 후에 끝.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등산 무릎 3일하면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단기간에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성금 씨한테 생활체육 지도자 같은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쨌든 생활체육 지도자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경험하게 되는 그 체육활동 중에서 운동법이나 아니면 그 방법들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도움을 주는 직업인데요. 네. 최근에는 여가 생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건강과 여가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큰 편입니다. 오, 괜찮네요. 성금 씨 운동 좋아한다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즐기면서 그렇죠. 남도 가르칠 수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어때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좀 배워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제가 또 누구한테 이렇게 지도를 좀 받아도 좋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 하나에 빠져 무식하게 해요. 이거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살도 무식하게 쪘어. 아니 근데 그런 거 보면 기훈 씨도 참 적합할 것 같아요. 저는 생활체육 운동 굉장히 지도자, 열심히 굉장히 하시잖아요. 저는 운동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뭐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생활체육 지도자가 우리 성금 씨처럼 저희 같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뭐 가르치는 직업 일인지 네. 아니면 어떤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일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주부나 아니면 직장인들, 사회인들 대상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게 네. 가장 기본이고요. 이외에는 아동층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지도자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렇죠. 실버 산업에 대한 조금 메리트가 높아지게 네.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인 전담반도 따로 배정이 돼서 한 3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수 그렇군요. 있는 대상이 상당히 폭이 그렇죠, 넓으네요. 그렇죠. 근데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포함하고 있을 것 네네. 같은데 이런 종목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렇죠. 뭐 각각 따로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궁금해요. 이 생활체육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나는 네.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줄넘기, 줄넘기, 훌라후프? 훌라후프, 또 배드민턴, 요새 수영. 수영. 네.
네. 종목은 너무나 많잖아요. 네,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 항목에 정해져 있는 건 한 40여 가지가 되고요. 40여 가지요? 네, 그 금방 두 MC분께서 말씀하신 그 수영이나 배드민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도 헬스나 아니면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네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게이트볼이나 아니면 세팍타크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족구. 아시네요. 아, 남자는 뭐 그 정도야. 족구라는 건 들어봤는데 그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세파타꾸로가 족구를 세팍타크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동네에서 하면 족구. 네. 구장에서 이제 뭔가 좀 몸을 좀 날리시는 분은 세팍타크로. 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남성분들이 축구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족구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세팍타크로가 1989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네. 현재는 여성부 팀원도 따로 있고요. 정기적으로 매년 그 경기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지도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군요. 근데 여성분들은 세팍타크로 진짜 모르셨어요? 아, 족구는 알았는데 세파타크로? 셔틀콕 아세요? 셔틀콕 알죠? 네, 뭔가요? 배드민턴이잖아요. 똑같아요. 뭐 셔틀타크로가 족구나 셔틀콕이 아니, 근데 항상 회사에서 야유회 가면 남자분들 꼭 하는 게 공 하나 가지고 그냥 그렇죠, 몇 시간을 그렇죠, 족구로 그렇죠. 즐겁게 노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기해요, 남자들 보면. 자, 지금 여러 가지 운동을 네.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외에도 뭐 등산, 아까 말한 뭐 여러 인라인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성금 씨는 어떤 운동이 제일 끌리시나요? 저는 아까 얘기를 잠깐 들었을 때 수영이 그렇게 끌리더라고요. 수영. 네네. 그래서 수영에 좀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아까 성금 씨 얘기하실 때 네네. 운동을 할 때 단기간 하고 또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수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우선은 본인 몸 보신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고 적응이 되시면 하시면 좋겠죠. 네. 그래요. 성금 씨는 이제 보시는 많이 하시니까 보호만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몸에 무리 안 가게 또 수영을 배워보는 그렇죠.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아침에 특히나- 수영하거든요. 네, 아, 진짜요? 네, 아침에 수영을 하는데 오늘 요새는 좀 못했습니다. 네, 휴가도 있고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너무 여름에 애들이 많아서 네. 못했는데 수영이 굉장히 좋다. 성금 씨한테 안 그래도 추천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요. 저 지금 얘기를 듣고 생각된 건데 네. 그럼 수영장에 우리 수영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분들도 그럼 생활체육 지도자신 거예요? 네네. 아. 요즘에는 생활체육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자격증에 취득이 해야 될 1항목이고요. 네네. 우선 그 이외에 필요한 자격증들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취업하실 때는 도움이 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에게 어쨌든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자격이 좀 필요하겠다. 있어야겠네요. 네. 현재 뭐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나한테 맞는 운동을 했고 정기적으로 뭐 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데요. 네네. 일단 지도자는 수강생들에게 또 안내를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정 규칙이나 운동의 효과성에 대해서 이론적이나 실습적으로 먼저 배양을 해야 되고요. 현재는 뭐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원에서 1에서 3급 정도로 구분을 해서요. 학력이나 뭐 전문 학과 사채과나 아니면 기타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눠요. 그렇군요. 일반인들 그 성금 씨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을 하시게 된다면 상급부터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18세 이상 해주시면 누구나 다 가능하시니까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 네. 어디 가야 받을 수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렸던 그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원에서 연수원이요? 예, 교육이 가능하고요. 해당 그 교육센터는 현재 서울 지역에는 한체대나 경희대 그리고 명지전문대 외 5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별로 해서 각 이제 한 군데씩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거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까 네네. 이론뿐만 아니고 실기도 실기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론적인 부분도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교육 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우선 여기는 특이하게도 실습을 먼저를 해요. 실기를. 그래서 1단계는 실기 및 구술이 이루어지고요. 네. 실기는 5분 이내로 간단하게 기타 이제 특성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데요. 네. 또 구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네네. 경우에는 특히 뭐 실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말로 화술로 하는 부분들로 설명을 마칩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통과를 하면 2단계 연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총 60시간의 그 연수를 통해서 한 3일 과정으로
통과가 되시면 3단계로 올라가시고요. 네. 3단계는 마지막에 이제 필기입니다. 이상하게 또 필기가 가장 마지막에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필기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요. 다 그 뭐 실기를 네. 하는데요. 그렇죠. 운전면허도 그렇고. 네네. 아무래도 지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네. 실습적인 부분이 가장 그 중요해서 아마 먼저 그 평가하는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3단계 이후에는 자격증이 자동으로 나오는 건가요? 네, 다 3단계까지 통과하면? 수료를 하시면 자격증이 부여가 되고요.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수영이 굉장히 끌린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럼 제가 수영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기간은 얼마 네. 정도 배워야 되고 만약 성금 씨 같은 경우는 수영을 지금 못 하시죠? 그렇죠. 한 6년 정도 배워야지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에요. 사법고시처럼 같이. 물에 얼마나 잘 뜰 수 있는. 아니 그럼 노량진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성금 씨가 물에 잘 뜬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잘 떠요.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좀 통통하신 분들이 잘 떠요. 어제 은근히 그렇죠, 인신공격 그렇죠. 하셨어 이거 지금 성금 씨, 아침부터? 이거 법적 소송을 저는 소송 하는 걸어야겠어, 거고요. 지금. 이거 해야 된다고. 실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럼 박태원 선수는 뭐 몸이 이래갖고 잘 뜨나요? 야, 안 되겠구만. 자, 어떻게 배워야 되나요? 자, 대표님? 예, 어떻게 빨리 살려주시죠. 대표님이. 수영 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배우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보통은 소요가 되더라고요. 네.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나 아니면 본인의 그 어느 정도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도 그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접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성금 씨가 수영을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배운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제 실습을 배워야 되기 네네. 때문에 그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잠수라든지 영법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실습 과정에 있어 테스트는 배웠던 영법이나 아니면 잠수 그리고 네. 또 응급구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심폐소생술 등에 중요하죠.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영 같은 경우에 평가는 한 1분 30초 정도로 짧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기본기만 갖춰져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영을 거의 한 15년 이상을 네. 했거든요. 그럼 아주 유리한 예, 입장인 그러면은 뭐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교육기간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는데 네네.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쭉 해왔던 저 같은 경우가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랑 그렇죠. 같이 수영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뭐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다들 수영을 잘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좀 더 용이하겠네요. 더 네네. 유리하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처음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경력이나 네. 학력에 따라서 조금 더 용이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많이 해왔던 분들은 아무래도 몸에 많이 익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른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진입하실 수도 있죠. 아마 교육 과정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그렇죠, 단축되거나 할 텐데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종목들을 뭐 두루두루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종목만 선택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인지 네. 그렇죠? 아니면 하나만 파겠다. 하나만 파야 수영이면 되는지 수영. 예,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한 가지씩만 하시면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강의 생활체육 지도자를 하신다면 배드민턴 쪽만 전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 뭐 볼링이나 이런 것까지 겸하지 않으셔도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도자로서 활동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계십니다. 철인 3종 경기 하시는 분들. 그렇죠. 마라톤 하시고요. 네. 사이클, 자전거 맞아요. 타시고요. 그리고 또 수영하시고. 그럼 일단 세 종목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세 가지의 지도자 자격증이 나오는 건가요? 철인 3종 경기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네. 우선은 철인 3종 경기까지 하기까지는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각 항목별로 네. 파트별로 지도를 따로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 자격증이 세 개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산투 전문가시고 수영투 잘하시고 네. 뭐 여러 가지 잘하시면 다 따로따로 자격증이 나오는 네네. 거예요. 그걸 본인이 시간상의 문제나 이런 것만 상관이 없다면 취득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세 가지 종목에 따로따로 도전을 할 수가 있다. 네네. 이런 말씀. 자, 그렇다면 이제 이론 교육 한번 제가 네.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이론 교육. 예. 전 이게 참 진부해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론 교육은? 저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 생활체육론이나 아니면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사회학, 그리고 응급 구조 관련한 내용들, 그 이론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요. 단어들만 들어서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제 필기 시험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라서요. 시험을 보나요? 이런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또 시험을 보나요? 네, 필기 시험을? 3단계 필기 시험 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3단계 필기 시험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실기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도전하실 수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론 보면은 60시간 이수,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대표님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생활체육 지도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왜냐면 취미 활동으로 내가 한 운동을 하다가
이걸 자격증을 또 취득해서 이걸 또 직업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시간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매력이 있나 하면서 지금 살짝 발을 좀 뺄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네. 예. 발을 빼실지 아니실지는 이제 본인 선택이신데 그렇죠, 본인 선택이죠.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를 연수까지 총 포함해서 취득하기까지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오래 걸리네요.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가 1년에 한 번씩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실기나 아니면 준비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장기간 하시는 데는 조금 더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생활체육 지도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이 자기가 운동을 좋아하고 즐기려고 먼저 시작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네. 그냥 즐기면서 시작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내가 아는 선에서 다른 사람한테 좀 전달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해보시고 그 부분이 조금 더 맞고 다른 사람들하고 좀 나누고 싶다 하시면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더욱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명감에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노인분들은 체력이 많이 약화돼서 오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3개월 정도 운동을 하고 지도를 받다 보면 체력이 좋아지시고 허리가 굽어져 있던 분들이 또 펴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좋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보람 때문에 계속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겠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저도 네. 아침에 수영을 하고 그 옆에 또 그 뭐라고 할까요, 운동장 같은 곳에서 에어로빅 고수부지 같은 곳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막 이거 하시고 열심히 밤에 하시죠. 8시에 막 맞아요. 음악 틀어놓고 막 이거 하시고 계시는 거 보면은 저희 그러니까 저희 수영을 하는 코치님 같은 경우는 투잡이세요. 그래요? 아침에 수영을 하신 다음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같이 저희랑. 아. 네. 괜찮네요. 네, 그렇게 투잡이 수잡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저녁에 저희 어머니 이거 에어로빅 이거 하시면서 따라하는데 볼 때 그 선생님, 네. 생활 지도자 네. 선생님 보시면 투잡이세요. 네. 낮에 다른 일 하시고 저녁에 자기도 퇴근해서 자기도 운동하면서 가르치는 아주 정말 괜찮은 직업이 좋은데요? 아닌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투잡이 충분히 투잡이 가능하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고요. 후반부에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그 개인 스케줄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좀 메리트이지 그렇게 보면 않을까. 정말 우리 주부님들이 하시기에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또 그렇죠? 궁금한 게 사실 생활체육 지도자잖아요. 그러면은 체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좀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이게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생활 체육이 아니라 전문 체육 그럼 남성분들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활 생활 체육이다 보니까 모든 여자분도. 분들이 다 즐기시면서 하기 때문에 이 대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여자 선생님들 우리 주부님들이 하시면 어울릴 것 같다는 이유가 그렇죠.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편안해지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조금 더 여성분들이 하기에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이 하시기에 좀 더 적합한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네. 투잡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래요. 네, 네. 충분히 여자들도 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 최기훈 씨가 이제 박사가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전에도 저도 수영장을 갔는데 보니까 네네. 아쿠아로빅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수영과 에어로빅을 같이 하면서 여성분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그렇죠. 땄어요. 이제 어렵게 땄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취업은 또 어디로 해야 되나? 그렇죠. 이것도 궁금해하실 이게 거예요. 자격증만 있고 사실은 취업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게 공공시설 쪽에서 많이 취업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회관이나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과연 취업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취업은 시도 군별로 해서 네. 복지시설이 따로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 체육시설에서만 해도 매년 120명 이상을 정기적으로 모집을 하거든요. 네. 이외에 시 소속 또는 군 소속으로도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취업 걱정은 크게는 없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개인 그 사설로 헬스장이나 수영장 아니면 수련원, 도장 등에서도 취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폭은 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곳으로 취업이 가능하네요. 굉장히 그렇죠? 다양해서 갈 곳도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페이가 그렇죠. 갈 곳만 맞는다고 그럼요.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이 급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렇게 애들 유치원비라도 좀 벌 수 있나. 네. 그렇죠. 급여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근데
전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투잡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바라시는 급여도 상당히 크지 않지 않을까? 우리 한번 알아맞추기 해봅시다. 성금 씨, 급여, 연봉으로 봤을 때 연봉 아니 월 그냥 월 월로 수입으로 월로 월로. 하면은 저는 네. 한 월 88만 원 봅니다. 88만 원. 네. 88만 원 세대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88만 원. 네. 한 120 정도? 120. 대신 이제 투자하는 시간,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한 뭐 5, 6시간? 120이면 할만하죠. 120. 저는 그런가요? 우리 주말엘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네. 여러분들에게 꿈을 좀 드리기 위해서 1200 보겠습니다. 한 달에요. 네네. 월에 1200. 네, 월에 1200. 아, 예. 네. 어떻게 되나요? 급여? 정답을 알려주시죠. 네, 월에 1,200 받고 싶네요, 저도. 지금 그 공공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계약직으로 1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월에 130만 원 정도로 오. 예, 받고요. 좋은 점은 4대 보험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사후에 또 사후 그 복리후생적인 부분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세요. 사설에서 뭐 헬스클럽이나 아니면 수영장에서 근무를 따로 하시는 분들은 그 페이는 공공 부분보다 조금 더 높아요. 120에서 150까지도 받는데요. 네. 근데 경력에 따라서는 200 이상도 받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급여 부분은 본인 선택하에서 뭐 적게도 많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소속이 되면은 네. 급여가 좀 더 세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게 되면 4대 보험 되는데 급여가 약간 좀 낮아진다는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근데 사실 이 직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도 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마당 쓰고 돈도 줍고 그렇죠. 근데 체력 소모가 장난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네. 그만큼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체력 소모의 경우에는 보통 그 지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실습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알려주는 케이스라서 체력적인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계약직 같은 경우에 일 8시간이 기본 근무를 하고요. 또, 좀 전에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네.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파트타임이나 종일타임으로 다 선택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체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타임이 오전, 오후, 야간으로 또 나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선택이나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든지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렇죠.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체력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이, 그게 참 메리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송 딱 끝나고 네. 저희 생방송 이거 딱 끝나고 와서 한번 해보시게요. 강사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잘 어울리실 네. 것 같아요. 약간 카리스마도 있고 또 보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생활체육에서 카리스마 부리면 혼납니다. 어머니들한테. 그런가요? 막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야 돼요. 친근하게 다가가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취업을 위해서 뭐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현재는 생활체육 지도사 관리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가. 네이버 카페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공감대 형성이나 정보 공유하실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원이 있습니다. 연수원에서는 전체적인 일정이라든지 또 기타 특이사항들에 대해서 공지가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구직이나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먼저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스포츠24나 강사클럽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생활체육 지도자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아까 잠깐 빠져먹었는데 네. 파트타임 강의를 네네. 지도를 할 때요. 실제 플러스 알파의 금액을 좀 받으실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 사설에서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등에서 사설 지도를 하실 때는 개인 강습이 가능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1대1로. 예. 왜 헬스에서 PT라고 PT,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PT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 집에 방문을 하거나 집에 방문을 할 때는 조금 더 보수가 더 높아지고요. 오. 헬스장에서 할 때는 보통이 5회에 한 70만 원 정도로 엄청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네, 그래서 그 페이를 뭐 헬스장이나 이렇게 좀 나눈다고 한다면 그래도 플러스 알파적인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한번 자유롭게 운동을 좀 하면서 지도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와, 도전하셔도 저 지금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성금 씨 눈이 커졌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제가 수영 말고 노선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로. 아니요, 근데 그에 네. 뭐 골프도 있고요. 네. 그런 것도 개인 트레이닝에는 다 그만큼 돈을 많이 받습니다. 수영도 개인으로 해주면 돈 더 많이 받죠. 네네. 수영은 그렇죠. 개인으로 어떻게 집에서 하나요? 아니요, 집에서 수영장에서 해야죠. 아, 수영장에서 일대일로 그렇죠, 만나가지고. 그렇죠. 근데 성금 씨 오늘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굉장히 급호감 보이고 계십니다. 네네, 이게- 저 지금 눈이 이게-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저. 철저하게 돈 때문이죠? 에이, 그러지 마세요. 네. 제 건강도 지키고 우선 가장 좋은 건 투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부님들이 하시기에 정말 좋은 그런 그렇습니다. 직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모든 주말엘라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주말엘라의 도전.